때문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주로 이제 중국의 그 수나라 이전에 중국과 어떻게 대치를 했느냐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처음에 중국과 대치한 것은 물론 서한 때 이제 대치를 하게 됩니다. 서한 때 대치, 소위 이제 전한 때 대치를 하게 되는데 전한 때는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장 중요한 일이 중국의 한무제가 한사군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그 한사군이 우리 역사에서 지금 주류사학계에서는 그 한사군의 위치를 낭랑을 비롯해서 한반도 북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지금 현재는 그 낭랑설이 이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랑이라는 것이 한반도 이쪽이 아니고 중국의 사기의 태강지리지에서 나타난 대로 낭랑, 수성현, 유갈석, 장성속이 해가지고 낭랑, 수성현은 수성현에 유갈석, 갈석산이 있고 거기가 바로 장성속이, 장성이 시작되는 지역이다. 자, 이렇게 되면 장성이 시작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최소한 한반도 쪽이나 압록강 쪽이나 이쪽은 아니죠. 그 장성이 지금 시작되는 데가 우리가 산해관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 사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현재 일제식민사 학자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한반도 북쪽에다가 설치해 놓은 한사군을 아직까지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금 지리적인 갈등의 문제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요. 여튼 간에 그 시대에 서한 때 우리가 한사군을 설치했다. 뭐 어디에 한반도에 설치했든지 간에 뭐 아니면 만주에 설치했든지 간에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한이 멸망하고 거기에 이제 왕망이 신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왕망이 신나라를 세운 후에 바로 그 중국에는 한나라 때 가장 중요한 적이 북쪽에 있는 흉노였죠. 그래서 흉노를 어떻게 제압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국의 최대 관건이었는데 바로 이제 왕망도 중국의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는 이 고구려를 견제해야 되고 이쪽 그 조선을 견제해야 되고 또 조선에서 그때 고구려 군사를 동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구려 군사들이 거기에 반대해서 도망을 가고 하는 이 기록이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고구려 군사를 진짜 동원을 했느냐 아니면 우리가 중국 또 다른 사서에 나타나는 대로 그 고구려라는 것은 고구려 현독은 고구려 현에 있는 그 군사를 얘기하는 것이냐 대체적으로 이제 후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튼간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구려라는 실체와 중국이 이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또 뭐 유리왕 주몽 다음에 이제 이대가 유리왕이죠. 유리왕 때 다시 이제 중국의 현도군 고구려 현을 습격한 그런 전쟁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가 중국하고 대립해서 중국과 분쟁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이제 동한 시대, 후한 시대에 와서입니다. 후한이 대개 기원 후 25년부터 이제 후한의 광무제가 후한을 세우게 되는데 그 시대가 이제 고구려 초기가 되죠. 물론 이 초기 기록도 식민사학자들은 뭐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을 할 때는 국가가 세워지도 않은 때라고 이제 강변을 합니다만 여튼 동한과 충돌을 합니다. 이 동한과 충돌,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나라가 고구려를 견제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다물정신, 다물정신이 뭡니까? 고조선의 고토를 회복한다.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구려도 자꾸 서쪽으로 가서 고조선의 옛 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세력이 거기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한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 우리 역사에 이런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과서에는 한 줄 실리지 않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고구려의 요소 경략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 같이 대체적으로 뭐 요동 대개 요동과 요소를 구분하는 것을 지금은 요하라고 하지만 옛날엔 요하가 꼭 아니었다 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여튼간에 대체적으로 현재 이 지역이 요동이고 이 지역을 이제 이 지역이 이제 그 요동 지역이고 이 지역이 이제 요소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 보면은 요영성에서부터 보면은 그 모본왕 때 이미 고구려군이 이 지역까지 넘어와가지고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뭐 거의 이 지역이 이제 북경 일대입니다. 이 지역이 이 지역까지 넘어 들어와서 고구려군이 들어와서 우북평, 어양, 상곡 여기를 점령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여기서 더 한 수도 떠가지고 태원이라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태원은요 산서성의 지금도 상서성의 성도죠. 여기서 사실은 성도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여기가 이제 바로 오르도스 지역이고 오르도스 그 황하를 넘으면은 바로 중국의 서안이나 낙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원까지 들어갔다고 하면 바로 그때 당시에 한나라나 이런 게 수도였던 이 지역이 다 아주 위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지역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삼국사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물론 그 삼국사기는 중국의 사설을 그대로 따와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거를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학계에서 수리학계에서는 왜냐? 우선은 첫째는 우리가 한 이 정도 한반도 대동강 또는 고구려라고 해야 압록강 이쪽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 먼 거리를 가서 그걸 점령하고 또 쳐들어갔겠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의 그 기마민족, 특히 고구려의 기마민족의 우수성을 모르는 거죠. 기마민족이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을 타고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반도에 내려와서는 우리의 기마민족의 속성들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할 때 보병으로 가서 나가 싸우고 뭐 장군이나 말 타고 그래. 한반도는 산악 지역이 많아서 말 타고 달릴 수 있는 그런 또 지형적인 조건이 아니죠. 만주 쪽만 가도 뭐 광활한 벌판에서 이제 말을 달려보면은 그 거기에 기마민족의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마민족의 기동성이 그 보병 걸어서 다니는 보병보다 얼마나 그 수십 배, 수백 배 빠른 그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이거는 실감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저희가 내몽골이나 또는 그 몽골 지역에 이제 답사를 가보면은 거기서 자동차로 가는 거하고 말 타고 가는 거하고 빠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길이 있어야 됩니다. 길을 찾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말은 거의 직선으로 움직이는 거죠. 뭐 산을 만나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 물을 건너 이게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말이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당히 말을 귀하게 생각했지만 옛날 기마민족들은 말을 상당히 많이 길렀죠. 뭐 고구려 같은 데도 후연한테 말 뭐 몇백 필씩 막 주고 할 정도로 말을 항상 상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마민족들은 전쟁에 수행하러 나갈 때 말 한 필 타고 나가지 않죠. 기마민족들은 경무장을 하고서 대개 두세 필을 말을 타고 달립니다. 계속 말을 바꿔 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동력을 유지를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기록은 이미 옛날 그 징기스칸 시대에 몽골이 그래서 유럽을 점령할 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죠. 자, 이런 기마민족의 기동성 내지는 그런 우수성을 이해 못하고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냐. 사실은 말을 달린다고 하면 여기에서 요동 요하에서부터 여기까지 북경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우리의 역사 아까 얘기한 건 삼국사기에만 나타나 있으면 한국 사람은 이게 삼국사기에 불신하는 그 풍조가 있는데 이게 중국 사서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못하겠다는 식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저쪽 요소 지역까지 가서 더군다나 북평이라든지 상곡, 어양 여기가 어딘데 더군다나 거기서부터 더 나가서 태원까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쪽 고구려 연구하는 분한테 야, 이런 기록이 있는데 왜 이런 기록들은 교과서에 안 실리냐. 우리 뭐 자랑스러운 거 교과서에 실른다고 해놓고 왜 우리 자랑스러운 이거는 교과서에 실지 않냐 그랬더니 이건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뭐 가지고 검증을 할 건데 그럼 검증이 된 거는 뭐고 안 된 거는 뭐냐 이렇게 해서 따진 적이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를 얘기하고 또 우리 기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없다. 또는 우리가 거기까지 국경에 나갈 수가 없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 그건 자기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실제로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북평, 어양, 상곡, 태원까지 나갔는데 여기에 또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 요동 지역에 있던 태수 최융이
은혜와 신의로 대함으로 우리가 화친을 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해서 싸우는데 거기서 은혜와 신의로서 화친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수많은 배상금을 주고서 우리가 전쟁에서 다시 화친을 하고서 이제 물러났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뭐 전쟁하다가 갑자기 신의와 화친으로 그냥 물러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지 물러나겠죠, 전쟁 때는. 그런 거가 이제 중국 사서의 속성이죠. 자기네가 한 건 항상 조공이고, 자기네가 들어온 것은 침략이고, 자기네가 침략 받은 것은 항상 나중에 뭐 신의와 뭐 은혜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중국의 사서에 나타나지만 후한서 광무제 본기, 그러니까 왕의 본기에까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국 사서에는 또 고약한 게 있습니다. 고구려, 고조선 이런 걸 절대 조선이라는 이름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호 또는 애매모호한 이름, 또 맥인,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중국 사서에는 맥이나 예맥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고구려한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사서를 역사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화주의 사상인 역사죠. 자, 거기에도 후한서 광무제도 보면 맥인이 우부평을 점령했다 이런 기사를 해놓고 그건 지금 요새 중국 사람 학자들은 이것은 고구려가 아니다. 맥이라는 나라가 족속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구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구려가 자기네 중국의 동북 지역에 있던 지방 정권에 불과한데 그런 고구려한테 자기네 나라가 중국의 한 나라가 점령당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다음